동아시아사 수능 특강 6강 개념 3. 자, 이제 앞에서 임진왜란 직전에 15, 16세기의 정세를 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입니다. 임진왜란 하면 우리한테 익숙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전개 과정이 국제전이었던 측면이 있어요. 명나라가 참전을 하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그런 상황의 변화와 그리고 임진왜란 정유재란으로 인한 영향을 한꺼번에 잘 알아두도록 합시다. 그 배경을 한번 봅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영토를 확장하고자 하는 요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각지의 이제 사무라이들의 어떤 그런 욕구나 불만들을 다독이면서 국내 정치를 안정시키고 싶은 면이 있었겠죠. 그리고 명과 무역을 다시 재개하고 싶은 욕구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한테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정명향도 혹은 정명가도라고 하는데요.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길잡이가 되어달라. 혹은 명나라를 정벌하러 가는데 길을 빌려달라라는 거죠. 사실 이런 요구가 어디 있겠어요. 그 과정에서 조선을 당연히 짓밟고 약탈을 하거나 보급로로 삼게 되는 그런 면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선은 이걸 거부를 하게 되고요. 임진왜란이 터지게 되는 겁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4단계로 구분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 전개 과정을 잘 머릿속에 넣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일본이 부산포를 급습을 하게 됩니다. 1592년에 터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서 부산 첨사 정발 장군이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뚫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급속도로 한성이 함락이 되고요. 함경도까지 진격을 하게 됩니다. 내친김에 가게 되는 거죠. 중간에 막았던 게 우리나라 가운데 충주에서 신립 장군이 배수해진을 치고 막았으나 그게 실패를 하면서 결국엔 이렇게 한성까지 뚫리게 되고 평양까지도 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대응으로 조선 수군 이순신의 한산도 대첩 이 시점에서 나옵니다. 너무 잘 막아냈고요. 의병들이 향토 지리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 그런 지형지물을 이용해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선조는 의주까지 피난을 했고요. 여차하면 중국으로 넘어갈 생각까지 했으나 이제 의주에 가서 명나라한테 원군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명나라가 참전을 하면서 이제 17세기 전쟁 임진왜란이 이제 국제전쟁화 되는 면이 있습니다. 명나라의 참전 명분은 조공국을 보호하고 중화질서를 유지한다는 면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요동반도, 랴오뚱을 보호하고 본인의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면이 있었던 거죠, 사실. 어쨌든 조명연합군이 1593년 평양성을 탈환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명나라도 사태가 좋지 않았다는 거는 우리 앞에서 정세를 통해서 봤어요. 명나라가 그 서울 근처거든요. 벽제관 전투에서 패배를 하면서 1593년에 강화를 먼저 일본에게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일본이 여기서 정말 터무니없이 무리한 요구들을 하게 돼요. 그 요구는 이제 자료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쨌든 이 강화 협상이 결론을 내지 못하고 그냥 중단이 돼버려요. 그래서 결렬이 된 거죠. 임진왜란은 마무리가 됐고요. 그 사이에 또 우리나라가 나름대로 다시 재침에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1597년 다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되고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으로 죽게 되면서 모든 일본군이 다시 철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1598년 임진왜란 및 정유재란이 끝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럼 그 영향을 각국별로 알아봅시다. 조선과 같은 경우는 국가가 망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정말 전쟁터 폐허가 됐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국가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노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조세제도 개편이 여러 분야에서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다 있지만 조선 후기에 여러 가지 경제나 상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던 건 바로 대동법입니다. 뒤에서도 계속 언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명나라가 참전을 해서 정말 무너질 뻔한 나라를 구해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아주 고조됩니다. 그걸 재조지은 의식이라고 해요. 재조. 다시 일으켜 세워준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을 숭상하는 게 더 강화되죠. 명분이 더 강화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조 이후에 광해군이
12년 때 다시 한번 일본과 무역 협상을 맺게 되는데요. 그걸 1609년에 기유약조라고 합니다. 네, 조선은 이렇고요. 일본과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후계자였던 도요토미 히데요리, 도요토미 가문을 다 이제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이제 실권자로 등장을 한 사람이 있죠. 이제 실권자로 등장을 하게끔 했던 사람이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인데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최종 승자가 된 전투가 1600년의 세키가하라 전투입니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사실은 이제 제대로 된 마지막에 이제 승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에도 막부를 만들게 되는 게 1603년 그 시기입니다. 이제 명나라는 아직 망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망길로 간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명나라가 너무 어려웠죠. 임진왜란에 참전을 해주고 북로남해를 겪으면서도 여러 가지 내부적인 반란과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 세금을 징수를 합니다. 근데 이렇게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파견된 환관들이 이제 또 수탈을 하게 되면서 횡포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광세의 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조선과 명나라가 국력이 약화된 틈을 타서 북쪽에서 성장하고 있는 민족이 있었죠. 여진족입니다. 누르하치가 여진족을 통일을 하는 양상이 벌어지게 됩니다. 네, 완자 101쪽의 자료 보겠습니다. 명나라가 참전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조선은 동쪽 변방에 끼어 있어 우리, 명나라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왼쪽 겨드랑이다. 평양은 압록강과 접해 있고 진주는 등주와 내주, 이게 이제 산둥반도에 있는 영역이에요. 맞대고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빼앗아 차지하고 랴오뚱, 요동을 엿본다면 자기네 나라 수도 베이징이 위험해질 것입니다. 조선을 지켜야 이 랴오뚱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죠. 참전 명분은 되게 멋들어져. 조공국을 보호한다, 중화 질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이제 명나라 랴오뚱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죠. 이제 지도를 보면 빨간색이 일본군의 진격로예요. 여기 함경도까지 올라갔었고요. 여기 또 한성을 넘어서 평양까지 갑니다. 평양을 이제 조명연합군이 탈환을 하게 되는 거고요. 명나라가 패배한 전투가 바로 벽제관 전투이죠.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의 태도가 바뀌게 되면서 강화협상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